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해외 축구가 정규 시즌이 모두 마치게 되면서 6월에는 이제 국대 주간이 좀 있어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이렇게 네 팀은 그 이제 네이션스 리그 결선 토너먼트를 치르고요. 4강부터. 그리고 남은 팀들은 전부 다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좀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유럽 같은 경우는 티어표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데 총 4개 단계로 A, B, C, D 티어로 나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위층에 있을수록 조금 더 강한 팀이고 왼쪽에 있을수록 센 팀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이 지금 현재 유럽에선 가장 강한 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첫 경기 독일이랑 포르투갈이 붙습니다. 자, 독일은 뭐 여기 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여기에 있는데, 네, 이번에 그 결선 토너먼트가 전부 다 독일에서 열려요. 그래서 첫 경기도 뮌헨에서 열리게 됩니다. 4강 1차전이 챔스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하는 거라 가지고 이 포르투갈 쪽에서 조금 이제 결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챔스 결승에 뛰었던 비티냐라든지 누노 고메즈, 주앙 네베스, 곤살로 하무스 이런 애들이 출전 가능성이 약간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포르투갈로서는 꽤나 많은 손실이 있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반대로 독일은 이제 결승전에 수비수 비색이 잠깐 뛰었지만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금방 나갔죠. 아마 이 경기도 못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르투갈 쪽이 조금 더 이런 결장 가능성은 약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맞대결상으로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유로나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많이 만났었는데, 이게 유로 2000 조별리그 이후로 포르투갈이 독일을 한 번도 큰 대회에서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2006년 월드컵 3, 4위전, 유로 2008 4강, 그 다음에 이제 유로 2012, 2014년 월드컵, 유로 2021까지 전부 다 조별리그에서 만났었는데 한 번도 이제 포르투갈이 독일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더구나 오늘은 홈이기까지 하죠, 독일이.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은 이제 포르투갈은 최전방을 제외한 거의 뭐 모든 포지션에 인재풀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이 스트라이커 자리가 호날두의 견줄 자원조차 없어가지고 막 하무스까지 지금 상단세가 조금 두드러지지가 못하니까 좀 답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독일은 이번에 이제 소집 명단에 좀 부상자였었던 1옵션 무시알라, 그리고 뭐 핵심 미드필더 안드리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6번 자리에서 안드리가 정말 잘해줬었는데 고레츠카가 부활을 하긴 했지만은 나게스만 축구에서는 진짜 안드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대체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장 상황도 독일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포르투갈이 조금 더 저는 꽤 이제 공백이 클 거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비티냐나 뭐 다른 선수들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 거지만, 글쎄 뭐 독일이 일단은 뭐 혼발을 맞기도 하고 결장 상황이 많이 빡세다는 거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에 행보를 보면은 독일은 이탈리아를 잡으면서 되게 좀 어려운 상대를 꺾고 올라온 거고, 반대로 포르투갈은 덴마크, 비교적 좀 아래급 팀인데 원정에서는 지기까지 했었고요. 홈에서는 연장승부 끝에 올라왔다. 이래갖고 저는 행보상으로도 독일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독일 쪽으로 바라본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스페인과 프랑스. 스페인은 제가 뭐 유럽에서 지금 현재 가장 센 나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두 팀이 붙는 건데, 프랑스는 조금 이제 지난번 성적을 바탕으로 기세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하루 뒤에 열리는 경기인데, 이제 그 독포전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프랑스 쪽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쿠스 투이랑 파바르, 덴벨레, 데지레 두의 바르콜라, 좀 국대에서도 꽤 쓰임새가 있는 이런 친구들이 휴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스페인은 뭐 파비안 루이스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글쎄 뭐 프랑스는 뭐 주력 자원들이 PSG에 특히 많이 포진된 점을 생각하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고, 뭐 물론 음바페나 콜로무아니, 뭐 올리세 이런 애들이 많이 뛸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최고의 시즌을 보낸 파리 생제르맹의 이런 공격진들, 그리고 여기다 튀랑까지 얘네들이 쉰다면은 공백이 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예전보다도 중원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아쉬울 거는 같아요. 반대로 이제 스페인은 공백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파비안 루이스 정도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마지막 네덜란드와 대결에서 얘네들이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원정에서도 비기고 홈에서도 겨우겨우 승부차기로 올라왔었는데,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해. 그래도 이제 스페인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스페인의 최근 A매치 전적이거든요. 쭉 보면은 여기 중간에 오늘 경기 역시 이제 중립구장 매치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스페인이 이제 홈인 경우에는 홈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경기는 중립구장이기 때문에 중립구장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콜롬비아한테 패했던 게 이게 런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4년 3월달 이때 한번 콜롬비아한테 진 이후로 쭉 전부 다 최근에 A매치에서 18경기 동안 13승 5무 한 번도 안 졌어요.
유로 2024에서도 뭐 얘네들이 4강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기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프랑스가 콜로무아니의 대회 첫 필드골 그런 것들이 터졌지만은 결국에는 뭐 스페인이 뒤집어 썼었죠. 지금도 저는 스페인은 선수 면면에서는 전성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후달리긴 하지만은 야말이라는 역대급 고투가이가 생겼고, 뭐 니코라든지 페란 이런 친구들과의 호흡도 좋습니다. 최전성기만큼 스페인이 네임밸류는 조금 모자랄지라도 알짜배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다운 축구가 가능한데, 가장 최근 A매치가 이렇게 네덜란드한테 고전했던 거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합니다. 글쎄 뭐 프랑스의 공백이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프랑스 뭐 여전히 수비는 될 것 같긴 한데요. 스페인의 색은 전혀 언더팀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갖고 언더보도 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기록으로는 스페인이고, 제가 봤을 때 프랑스는 최대 뭐 프렌 정도 그렇게까지밖에 안 보고 있어가지고 스페인의 배당이 괜찮다면 선택할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전 스페인 쪽으로 내다볼게요. 자, 다음. 네, 여기부터는 이제 그 친선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좀 사이사이에 독일이나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팀들이랑 같은 조인 경우에는 일정상으로 좀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끼리 좀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 뭐 친선전 치르는 팀들 몇 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조지아 대 페루제도입니다. 자, 조지아는 제가 이제 B티어에서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위에다 좀 남겨놓긴 했어요. 그리고 페루제도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페루제도가 꽤나 잘했던 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이제 페루제도는 월드컵 예선에서 체코나 몬테네그로한테 전부 다 석패를 했습니다. 한 점 차로 되게 아쉽게 졌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상대 팀들이 이 페루제도를 공략하는 거 어려워하더라. 그거랑 더불어서 페루제도가 체코한테도 한 골을 넣을 정도로 얘네들이 세트피스 능력이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세트피스로 한 골을 넣었었고요. 몬테네그로한테도 좀 이제 실점을 했던 게 되게 좀 늦게 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마케도니아나 뭐 이런 팀들한테 되게 좀 아쉽게 진다던데, 요즘 들어서 페루제도는 일단은 버티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문제는 오늘 상대가 이제 조지아라는 건데, 자, 조지아는 지난번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였었는데 아르메니아와의 경기를 전부 다 두들겨 팼습니다. 원정에서도 3대0, 홈에서는 6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개패했거든요. 제가 이 당시에 조지아를 상당히 좋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비슷한 면에서 아르메니아나 페루제도 사실은 좀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표에서도 아르메니아는 조금 뭐 아래 두긴 했지만 원래는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뭐 고점이 없지는 않죠. 페루제도는 사실 국가의 규모나 이런 걸로는 아르메니아한테도 밀리는 편인데, 사실 이제 페루제도도 얘네들도 홈발은 조금 받기는 해요. 하지만 원정인 경우에는 또 많이 약해진 것도 있기도 해가지고 저는 역시나 조지아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 같아요. 조지아가 이제 좀 공격력만큼은 분명히 뭐 체코나 몬테네그로보다도 나은 면이 있어가지고, 글쎄 저는 조지아가 약팀을 사냥하기에 괜찮은 팀이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변수를 하면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크바라츠헬리아 이런 친구들이 휴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문에. 그게 변수일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이제 크바라츠헬리아는 나름대로 좀 애국자인 편이어가지고 뛸 가능성도 꽤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역시 조지아 쪽으로 보고 뭐 대승 가능성까지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벨로루시 대 카자흐스탄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벨로루시는 제가 여기다 놨고요. 카자흐스탄은 여기. 그렇게 뭐 큰 차이까지는 없어요. 최근에 얘네들이 뭐 족적이나 별로 얘기할 것도 많이 없는데, 카자흐스탄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지난번 대회에서 리히텐슈타인을 뭐 그냥 두들겨 패긴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리히텐슈타인은 저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최약체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웨일즈 원정에서 한 골을 넣었다. 원래부터 카자흐스탄은 홈발을 많이 봤지 원정이 대단하진 않거든요. 유로 2024 플레이오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얘네들 뭐 압도적인 홈발에다가 원정에서도 꽤나 비비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최근 상태는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건데, 이제 벨로루시도 보면 얘네들이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북아일랜드 이런 팀들과의 조에서 북아일랜드가 가장 대가리급이었었고, 남은 팀들이랑은 되게 뭐 무승부도 많이 나고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불가리아나 룩셈부르크 이런 급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된다. 그런 것들 보면은 양팀 간의 전력차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은 최근에 맞대결도 좀 타이트한 게임이 많았었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뭐 홈팀의 우세 정도 보고 뭐 햄무가 그렇게 잡고 싶은데, 뭐 하나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경기를 베팅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이라크 대 대한민국인데,
자, 이거는 일단 조별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이제 아시아 예선 B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등이고 요르단, 이라크, 오만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제 순위가 있는데 사실 진작에 진출을 확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회가 월드컵이 확대가 되면서 조 2위까지는 바로 직행인데 어쨌든 1위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했다. 이거를 뭐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런 팀들한테 3연몰 해가지고 좀 애매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비기기만 해도 진출은 확정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6점이고 이라크가 12점인데 남은 경기가 2경기 있어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비긴다. 그러면 남은 경기에서 이라크가 우리나라 쫓아올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되는 셈이죠.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다.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홈에서도 되게 어렵게 이겼었고요. 그리고 이게 2017년부터 상대전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적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원정은 전부 3번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립구장에서 많이 한 거였었고 그전에도 전부 다 맞대결이 이런 아시안컵이라든지 중립구장 대회여가지고 이라크 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이런 것들, 역사상 우리나라가 이라크 본토에서 원정한 건 언제였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1990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번 비겼었고 그 전에 1982년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라크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패배를 했던 이런 시기예요.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라크 본토로 원정한 게 거의 뭐 30년이 넘은 셈입니다. 그 정도로 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런 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중동이 좀 빡세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이제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시즌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 같이 좀 해외파들의 컨디션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쉽게 흐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경기는 우리나라가 지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뭐 얻어가는 게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임도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라든지 한국의 핵무, 언더 전 이런 식으로 좀 저득점 게임 양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